안녕하세요. 서울 어딘가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의 서울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코로나에 걸려 하루 동안 자택 격리를 한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격리자를 위해서 한껏 뒷바라지한 저의 음식 솜씨와 화려한 집밥 식단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위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가족들은 모두 걸렸었는데 저희 부부는 운 좋게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면역이 강하다고 자만했던 그간의 시간을 반성하며 너무나도 고생했던 일주일의 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밤늦게 일을 마치고 온 남편은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몸이 찌뿌둥해서 회사 보건실에서 2번이나 자가키트를 해보았는데도 음성이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왠지 쎄한 느낌 때문에 오늘은 각방을 써야겠다고 합니다. 저희 K부부일까요? 컴퓨터 방에 있던 옷걸이를 밖으로 꺼내고 안방에 있는 또퍼를 집어넣습니다. 책상에는 혹시 몰라서 타이레놀과 콧물 감기약, 기침약 등 상비약을 구비해 두었습니다. 이건 작년 말에 구매했던 브라운 체온계인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세상의 빛을 봅니다. 설명서가 어려워서 이것저것 만져보다 남편의 체온을 재봤는데 38.1도가 나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 기관지가 약한 남편을 위해 가습기를 옮겨 틀어줍니다. 방 안에는 수시로 체크할 수 있게 체온계와 콧소금도 준비해둡니다. 시루는 아빠가 걱정되나 봅니다. 원래 같았으면 안아주고 만져주고 했을 텐데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는 아빠 마음이네요. 손도 따로 쓸 수 있게 옷걸이에 걸어두었어요. 문 닫힌 아빠 방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우리 시루입니다. 베개도 하나, 가습기도 없는 안방이 괜히 휑하네요. 시루를 위해서 폭신한 수면 잠옷을 깔아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루와 단둘이 자야겠어요. 혹시 모르니 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이 듭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재택이라서 8시 55분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노트북을 키러 갑니다. 밤새 마스크를 끼고 잤더니 저도 호흡이 힘드네요. 문 밖에 배달 온 유산균 요구르트도 가져옵니다. 남편이 확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창문을 열고 계속해서 집안 환기를 시켜줍니다. 남편은 밤새 컨디션이 좋지 않았나 봐요.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해서 외출할 옷가지를 챙겨주었습니다. 이 와중에 바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편한 트레이닝복을 가져다 줍니다. 패딩도 건네주었습니다. 시루가 무척 아련하게 쳐다보네요. 양말과 모자도 챙겨줍니다. 남편을 집 근처 병원으로 보낸 뒤 남편에게 먹일 밥상을 차려봅니다. 냉동실을 열어서 소분해 두었던 된장찌개 재료들을 꺼내봅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우려내는데 남은 다시마를 다 넣었더니 너무 양이 많네요. 정성을 다해 된장을 풀어줍니다. 거의 종갓집 며느리의 손놀림입니다. 손질해서 얼려두었던 냉이를 이렇게 사용하면 사계절 봄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얼린 애호박과 감자도 잘라줍니다. 여유롭게 요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지금 재택 중이라는 것은 잊지 않아줍니다. 스타벅스에서 먹지 않고 남겨온 건데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 깜빡했다가 오늘에야 꺼내 마셔봅니다. 맛은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도토리묵입니다.
얼른 먹어주도록 합니다. 도토리묵을 데치기 위해 물을 끓이는 도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속 항원검사 결과 확진 소견을 받았다고 해요.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서 집에 올 테니 이제 진짜 완벽하게 격리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새 끼니를 차리고 방에 배식을 넣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살짝 겁이 났습니다. 다시 요리에 집중해봅니다. 도토리묵 한 덩이를 넣어줍니다. 꺼내어 썰고 있는데 아무래도 식당에서 밑반찬으로 나오는 도토리묵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치 대장금이 된 듯이 정성스레 썰어봅니다. 버섯 된장찌개, 도토리묵, 어머님표 한우 장조림, 어머님표 김치, 후식으로 딸기까지 완벽한 한 끼가 완성되었습니다. 화려하게 식단을 차려주고 저는 점심시간이 되어 대충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그래도 2공기나 먹어서 든든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은 늘 타이트합니다. 밥을 후딱 먹고 근처 마트로 달려왔습니다. 남편 식사를 챙겨주려면 그래도 골고루 먹여야 할 것 같아서 각종 채소들과 고기 등 장 봅니다. 기본적인 재료들만 샀는데 장바구니가 터질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 잠옷이 패딩 밖으로 삐져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닭, 콩나물, 두부, 감자, 상추, 애호박, 양파, 깻잎, 유부초밥, 감자까지 오늘도 장바구니 잘 썼습니다. 이렇게 쏙 접어주면 끝입니다. 남편에게 먹일 볶음용 옥수수 알갱이를 꺼냅니다. 이모님께 받은 옥수수인데 이제 빛을 발합니다. 팔팔 끓이니 노랗게 올라오네요. 보기만 해도 참 구수해요. 의사 선생님이 따뜻한 물을 계속 마셔주라고 했다고 해요. 보온병에 옥수수차를 담아봅니다. 흘리는 것 반, 담는 것 반입니다. 보온병은 이렇게 문 앞에 둡니다. 옥수수차가 들어가고 식판이 나왔어요. 남편이 지나간 길은 이렇게 소독약을 뿌려줍니다. 아빠가 보고 싶은 시루는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립니다. 재택 중이라 몹시 출출하네요. 냉동실에서 메가톤바를 꺼내어 한 입 물어봅니다. 제가 재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줍니다. 벌써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세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닭곰탕을 해볼까 해요. 생닭을 처음 산 것 같은데 닭손질을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떨립니다. 다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 살코기 부분만 골라 국물을 우려내고 살을 발라줄까 해요. 애호박은 예쁘게 썰어서 애호박전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건 제가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던 반찬이에요. 닭 육수를 우려내고 건진 고기들을 잘게 찢어줍니다. 손에 화상 입을 뻔했어요. 남편이 스트링치즈가 먹고 싶다고 해서 가져다 줍니다. 오늘의 저녁 밥상입니다. 후식 오렌지까지 제 스스로를 칭찬했어요. 이제 겨우 1일차인데 벌써 지치네요. 요리에 지쳐버린 저는 또 대강 때웁니다. 살을 너무 어마무시하게 넣어버린 것 같아요. 저녁을 먹으면서 재테크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짬짬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시루는 아빠가 그리운가 봅니다. 문 앞에서 떠나지를 않네요. 때가 되면 따뜻한 차를 문 앞에 대령합니다. 보온병이 들어가고 설거지거리가 나와요. 오늘은 혼자 시루 산책에 나섭니다. 이렇게 집에 들어오니 제 몸 상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열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목도 따끔한 느낌이 들어서 소금 가글도 시도해봅니다. 이럴 수가. 자려고 누웠더니 제 체온이 37.5도입니다. 자다가 너무 아파서 깼더니 새벽에 38도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2편에서 뵙겠습니다.